끌고 갑니다. 아이고. 나이스. 귀여운 베스가 오! 우리 게임을 써. 끌고 갔네요. 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이제 베스 중방무입니다. 네, 지금 학꽁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학꽁치, 정확하게 줄공치죠. 이 줄공치와 베스 사이에 넌 뭐야 왜 이렇게, 그래서 탁 하고 물어줄 겁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운영하기 그렇게까지 좋진 않지만 뭐 바람이 안 분다고 또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잡고 떠들겠습니다. 아우 힘쓰는 거 봐.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매치 4인치를 이용한 낚시 이야기입니다. 뭐 브레이크로도 쓸 수 있고 뭐 노싱커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낚시로 쓸 수 있는데 뭐 그런 뭐 어떤 채비 이야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이지 베스. 여러분 매치 4인치 많이 쓰십니까? 저는 연간 제가 사용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저는 매치 3인치보다 매치 4인치를 더 많이 소비합니다. 실제로 매치 4인치를 쓰는 기간이 매치 3인치를 쓰는 기간보다 훨씬 길기 때문인데요. 매치 3인치는 저는 프리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수온기에는 거의 3인치만 사용을 해요. 그러다가 수온이 올라와서 좀 봄 같은 봄이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매치 4인치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매치 4인치가 주로 등판하는 시기는 산란 이후입니다. 제 토너먼트 리포트를 자세히 보시면요, 매치 3인치로 낚시를 보면 하다가 알짜리 경기가 끝나고 나면 그 시즌 뒤에는 다 매치 4인치를 쓰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경기, 그러니까 KSA 프로피싱 리그 5라운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경기, 뭐 포드 선인자동차커, 거기에서도 다 매치 4인치로 고기를 낚아서 갖고 오죠. 포드 때는 그걸로 2등도 했어요. 생각을 해보면 매치 4인치는 저는 딱 산란 이후로는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왜 그 산란 이후로 사용할까요? 저한테 낚시에 영향을 많이 준 우리 박기현 선배랑 제가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낚시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몇 년 전인가 같이 낚시를 하는데 다 큰 루어들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이 왜 이렇게 써?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 뭐 도라이브 크로울러를 4인치를 이만한 거를 트레일러 웜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써? 이거 너무 크지 않아? 그랬더니 이 정도도 충분히 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갖고 또 앞에서 한 마리 거는 걸 봤어요. 보고 나서 형 그러면은 프리리그도 그렇게 써? 그거 물어봤더니 내는 4인치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 언밸런스 프리리그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 다 해놓고 혼자 4인치 쓰는 거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죠. 했더니 뭐 그런 거 그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써? 물어봤더니 산란이 끝나면 자기는 4인치 위주로 이렇게 좀 크게 가는 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서 낚시를 해봤더니 곧잘 돼요. 그래서 이후까진 잘 모르겠고 4인치가 확실히 효과가 좋구나, 그 뒤로 이제 계속 낚시를 해봤더니 확실히 그 이후에 3인치를 쓰면 잔챙이가 덤비는 것도 좀 있고요, 큰 고기들보다는 좀 작은 고기 위주로 낚여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고기와 큰 고기가 산란이 지나서 뭔가 다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 루어가 작으면 너무 작은 고기가 쉽게 덤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도 4인치를 써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쭉 4인치를 써봤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더라. 그래서 저는 4인치를 산란 이후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언제까지 써야 돼? 이 생각이 들잖아요. 요 정도 가을은 확실히 쓰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다시 4인치에서 다시 3인치로 넘어가려면 이제 좀 춥다, 패딩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직전까지 4인치 쓰다가 이젠 좀 패딩 좀 입어야 되나? 패딩 찾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한 12월 중순 그 정도쯤 되면 3인치로 바꿉니다. 건너편 가자.
아이 감는 데 와서 때렸어. 여기 낚시하고 있는데 요 벽에다 대고 짠챙이 한 마리 계속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짠챙이밖에 없나 큰 거 한 마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낚시하다가 아 건너편 가야지 하고 회수하는데 아마 그 친구가 따라와서 때린 것 같습니다. 여튼 건너편 가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 먹을 줄 알았지. 나이스. 얼마나인데? 좀 되는구나. 좀 되는구나. 아이 자식. 반가워 친구. 아 사이즈가 확실히 조금 더 좋아졌네요. 거의 꼬리나 건강 상태를 봐도 왜 이렇게 힘을 썼는지 알 정도로 건강한 베스가 한 마리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아까 저쪽 건너편에서 제가 회수할 때 뭔가 이렇게 스위밍으로 한 마리 탁 낚고 나왔잖아요. 사실 뭐 회수하다가 물어주긴 했는데 여기 와서 낚시를 해보니까 웨이트리스 리그로도 운영해도 잘 안 물고 뭔가 뭐 구조물에 바짝 붙여서 스테이를 길게 줘봐도 딱히 입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스위밍인가 싶어가지고 캐스팅을 한 다음에 천천히 싹 들고만 있으니까 이렇게 쓱 저희는 좀 오고 있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 상태에서 입질이 턱 하고 들어와서 챔질로 했더니 이런 베스로 이어졌습니다. 아 좋네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오늘은 매치 4인치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산란 전에는 3인치 쓰고 산란 후를 기준으로 4인치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산란 전에는 뭐 어딜 가도 다 3인치만 쓸까요? 아닙니다. 장소에 따라서 제가 4인치를 쓰는 곳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4인치를 쓰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영산강을 가면 제가 그냥 4인치를 그냥 쓰거든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산강이 좀 많이 탁하다는 것, 두 번째는 영산강이 베이트 피쉬가 빙어 위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살치라든지 피레미라든지 그런 좀 길쭉길쭉한 조금 더 큰 베이트 피쉬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도 이 간척지 가을에 대표적인 베이트 피쉬죠. 이 줄공치 친구들이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막 피딩도 막 여기저기서 하고 여기서도 하고 저 안에서도 막 퍽퍽 치고 난리 났는데 딱 이렇게 베이트 피쉬 사이즈가 좀 크다든지 아니면 물이 좀 탁한 곳이라든지 해서 작은 루어가 대상어에게 이렇게 어필하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매치 4인치를 씁니다. 왜 매치 4인치가 처음에 세팅될 때는 저게 디자인되고 처음에 개발되는 과정에서는 그 웨이트리스 리그용으로 개발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방향의 주름이나 그 육각형 설계가 물을 밀어내는 힘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방향 주름도 사실 매치 3인치를 단순하게 4인치로 키운 게 아니거든요.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대로 그냥 3대4로 키운 게 아니라 컨셉만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시 새롭게 설계를 한 루어란 말이죠. 좀 형태도 사실 자세히 보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조금 더 존재감이 필요한 흙탕물이라든지 아니면 베이트 피쉬가 큰 공간에서는 매치 4인치를 과감하게 선택을 합니다. 늘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또 얘기를 해보면 그 매치 프로모션 매치 4인치 프로모션 비디오 보면 제가 막 고기 걸고 막 소리 지르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나이스! 나이스! 그게 뭐냐면 제가 워킹 낚시 최대어가 그 영상에 나와요. 그 고기도 매치 4인치로 영산강에서 낚아내죠. 그래서 저는 공간에 따라서도 매치 4인치가 더 위력적인 곳이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탁하거나 베이트 피쉬가 큰 곳에서는 매치 4인치입니다. 저거 엄청 큰데 베스인가? 너가 봐도 저거 약간 저거 같지 않아? 일반적인 탁한물 낚시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이렇게. 아니지 씨. 에이씨 그렇지 이렇게 된다. 아 좋다. 네 여러분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니 누가 여기다 의자를 갖다 놨어요. 아까 거기서 낚시를 했는데 큰 거 한 마리 터뜨리고 나서 추가적인 입질이 없더라고요. 계속 퍽퍽퍽퍽 소리만 나길래 고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낚시로 잡아낼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옮겨봤습니다. 옮겼으니까 매치 4인치 이야기 하는 거 계속 해볼까요?
웨지 4인치의 이번에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걸 디자인을 하면서부터 생각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웨지 4인치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웨이트리스 리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노싱커로 사용하려고 만들었어요. 그 노싱커를 사용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기존의 제품들은 아무래도 일단 뭐 웨이트가 안 달려 있으니까 케이스는 좀 어렵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은 되게 잘 나오는데 그에 비해 뭔가 어필력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싱커가 있을 때에는 싱커를 이용을 해서 움직임을 주면 싱커와 같이 물을 많이 끌고 가니까 싱커의 힘도 있으니까 뭔가 물을 미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매치를 만들면서 첫 번째는 일단 고비중 무겁게 만들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소금을 엄청 많이 넣었어요, 이 제품에다가. 그래갖고 몇몇 컬러는 꼬리가 하얗게 갈라지는 상태까지 소금을 넣기도 했죠. 컬러에 따라 무게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7g 이상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더 무거운 컬러도 있고, 어떤 것들은 조금 덜 무거운 컬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7g 이상이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4인치가 더블린 거죠. 더블린 거가 6g 되거든요. 그래서 한 0.5g에서 1g 정도 더 무겁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0.5g에서 1g 뭐 그거 별거 아니지.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노싱커하고 32분의 1온스 지그헤드하고도 사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무게에 일단 신경을 많이 썼고요. 고비중으로 이제 재질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주름인데, 매치 3인치에서 단순히 차용해 온 것뿐만 아니라 주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서 그 크기나 물을 잡는 걸 최대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웨이트리스 리그 캐스팅을 해서 물속에 가라앉히다가 툭툭 쳐줘도 물을 최대한 끌고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저항이 많이 생겨요. 실제로 써보시면 그냥 슬림한 형태의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원보다 캐스팅을 해가지고 물에다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폴링 시킨 다음에 당겨보면 이게 좀 저항이 좀 더 걸리는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튼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게 매치 4인치입니다. 응? 쳤다. 박혔어? 아니, 박혔네. 어휴, 그래. 프리리그. 아니, 챔질을 했는데 얘가 갈대가 퍽 하면서 진짜 갈대가 걸리면서, 줄에 걸리면서 고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네.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4인치가 출시가 되고 나서 진짜 많이 폭풍처럼 들어왔던 그 불만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치 기름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 기름이 많은 것만 아니라 기름이 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매치에 기름이 많은 게 많이 불만이었어요. 3인치, 4인치 둘 다. 근데 그 불만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기름을 일부러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치가 이제 웨이트리스 리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금을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것들은 색깔이 무너지는 수준까지, 색깔이 무너지기 정말 직전의 비율까지 찾아내가지고 정말 소금을 과감하게 많이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원가도 상승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넣었더니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그게 공기 중에 수증기랑 접하면 친구들이 물이 묻으면 색깔이 변해요. 허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하다가 기름을 많이 넣으면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제품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물에 들어갔다 놔두면, 한참 놔두면,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이랑 만나면 그런 식으로 소금이 녹으면서 결정화가 되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허옇게 뜨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기름을 많이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했죠. 기름을 넣으면 어쨌든 제품에 기름이 이렇게 도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나 만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좀 많이 넉넉하게 넣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많이 넣으면 이 플라스틱, 이게 PVC거든요. 플라스틱이 단단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좀 단단해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막을 수 있어서 그러면 공기와의 접촉을 좀 막기 위해 기름을 좀 많이 넣읍시다. 그 공기라는 게 막 밖에가 아니고요. 그 비닐봉지 안에 있는, 패키지 안에 있는, 포장지 안에 있는 공기에도 수증기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품을 망가뜨릴 수 있어서 그 안에서라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많이 넣었던 거죠. 그랬더니 저희의 목표는 잘 이뤘어요. 제품과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걸 막는 성과는 거뒀는데, 문제는 딴 데서 생겼죠. 뭐였냐면 기름이 샌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새갖고 막 저도 보니까 열어보니까 어떤 패키지에는 막 이렇게 기름이 많이 새가지고 좀 지저분해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다 싶어서 중국 출장을 그것 때문에 한 대여섯 번 갔어요. 딱 그거 하나만 해결하려고요. 결국에는 해결을 했죠. 어떻게 해결을 했냐, 포장재를 바꿨습니다. 예전 포장재는 좀 투명한 포장재였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불투명한 포장재를 쓰죠. 근데 그 두 차이점이 뭐냐면 투명한 포장재는 좀 딱딱하고요. 지금 사용한 약간 불투명한 포장재는 좀 말랑말랑해요. 근데 이 말랑말랑한 지금 사용하는 포장재가 접착력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틈들이 생겨나는 걸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그리고 또 해결을 한 게 이제 몇 차 생산을 하면서 저희가 대충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매치 4인치의 경우에는 한 7번 정도 재생산을 했거든요. 그렇게 재생산을 하면서 색깔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또 찾아냈죠. 찾아내서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시다 해가지고 지금은 뭐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어떤 물성이나 그런 컬러들을 다 확보하면서도 기름 양을 조금 줄일 수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당연히 새지도 않고, 그리고 기름 양도 조금 많이 줄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매치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매치 4인치 또 다른 비밀이에요. 이거 있어. 아니 말도 안 되는 수심에서 이렇게 낚았습니다. 짠!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실수를 몇 번 했죠?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초집중해서 한 마리 딱 낚아냈습니다. 여기 지금 수심이 엄청 얕아요. 그래서 고기가 물고 있을 때 살짝 들면 바로 뱉거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얕아서 예민한 건지 뭐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 마리 딱 낚아냈습니다. 요 낚아낸 사실 좀 비밀이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쉽고 베스 한 마리 낚아냈습니다. 비밀이 뭐냐면 바늘이에요. 바늘과 이제 리깅하는 방법인데, 이런 스트레이트 웜, 꼭 매치 4인치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을 할 때 어떤 바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과가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의 실수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실수가 더 생기기도 하고 덜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매치 4인치에 사용하는 바늘은 웜 17SC, 그리고 호수는 3제로 바늘을 사용을 하는데요. 훅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훅이 좀 되게 아주 평범한 웜훅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꼭 굳이 사용하느냐, 이 평범한 훅을 바로 이 라인 아이와 이 훅 포인트의 높이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딱 리깅을 했을 때 라인 아이와 훅 포인트의 차이가, 높이 차이가 좀 있어야 이런 식으로 리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깅을 완료했을 때 뭔가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리깅이 되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스트레이트 웜 사용할 때요, 여러분, 이거 리깅 좀 잘못하면 약간 좀 심하게 제가 정말 맡겼는데 워낙 리깅을 잘하다 보니까 대충 끼는 게 잘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리깅이 되기도 해요.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리깅이 안 되고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리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조금 조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웨이트리스 리그로 사용을 하든 프리 리그로 사용을 하든 이렇게 웜이 똑바르게 리깅이 돼야 폴링할 때 자세가 이런 식으로 똑바로, 웨이트리스 리그일 때 아주 예쁘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꼬불꼬불해, 그러면 떨어질 때도 약간 이상하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프리리그의 경우에는 싱커가 끌고 내려가니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 웜이 물속에서 이렇게 돌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웜낚시에서. 그래서 조가 차이를 위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이트 웜은 이렇게 예쁘게 끼는 게 그 조가 차이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실수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처럼 좀 깊숙이 리깅을 안 하고 이렇게 단차 있게 해가지고 살짝 꼈어요. 이런 식으로 바늘 끝이 보이게. 이렇게 끼우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훅포인트와 그리고 라인아이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거의 일자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사실 이런 리깅이 힘들어요. 그런 제품들은, 그런 바늘 제품군들은 가느다란 웜을 좀 사용할 때, 매치 3인치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가느다란 웜들을 사용할 때고, 얘는 충분한 비거리를 위해서 좀 부피를 좀 늘려서 무게를 좀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웜 17처럼 이렇게 표준형 커브를 갖고 있는 이런 웜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제 해가 지네요. 하루가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참 매치 4인치를 가지고 꿀팁 패스 이야기를 꾸며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3인치하고 4인치를 어떤 시기에 나눠서 쓰는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골라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뭐 다른 3인치나 4인치 스트레이트 웜을 사용할 때에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웨이트리스 리그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럴 때 매치 4인치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죠. 그리고 제가 미스화이트 많이 되면서 바늘 어떻게 리깅하느냐에 따라서 조항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바늘 거리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나마 해봤습니다. 매치 4인치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